자, 분초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스포 금지라는 표현 아시죠? 스포란 스포일러의 준말이죠. 결론을 미리 알게 해서 김 빠지게 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서는 스포 포함 또는 결말 포함을 명시한 요약본 영상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줄거리의 80% 이상을 소개하거나 결말까지 알려줘요. 이런 영상본이 본편 못지않게 인기를 끌고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죠. 몰아보기 영상 한 편은 OTT 한 달 이용자 수와 비슷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모바일 인덱스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 넷플릭스의 2023년 1월 월간 순 방문자 수는 1258만 명이었는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편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의 몰아보기 영상 조회수는 무려 1381만 회였다고 해요. 유튜브에서 요약 영상을 본 사람의 수가 넷플릭스 한 달 이용자보다 120만 명 더 많았다는 겁니다. 더 빨리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이용자의 욕구 때문에 넷플릭스는 2019년에 재생 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죠. 0.5배, 1.5배, 2배, 또 10초 앞으로, 10초 뒤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재생 속도를 조절해서 영화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LG U+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를 정상 속도보다 빠르게 보는 고객이 39%라고 하고요. 그중 29%는 무려 2배속이 넘는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2배속으로 보는 데에는 시간을 들여서 봐줘야 하는 볼거리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넷플릭스나 밀리의 서재, 윌라 이러한 것들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구독형 콘텐츠 서비스 그리고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는 사람들의 시간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전례 없이 수많은 양의 정보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봐도 끝이 없는 콘텐츠의 바다에서 우리들은 정속의 삶을 포기하고 2배, 3배 빨리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거죠. 잠자리에 들어서 1시간씩 짧은 쇼츠를 즐기고 있는 저도 분초사회의 일원이군요. 시간에 대한 관념이 이처럼 변화하면서 소비자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특히 서비스 업계는 고객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원격 줄서기 서비스. 이용자들이 식당 앞에 줄을 서지 않고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방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2022년과 비교하면 음식점 예약 앱 설치 수가 크게 늘어서 캐치 테이블이 65%, 테이블링이 44%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도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 팝업 스토어 BTS 팝업을 개장하면서 입장을 기다리는 팬들이 좁은 골목에서 줄 서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약 2달간 카카오톡 기반 웨이팅 서비스인 나우 웨이팅을 도입해 대기 인원 관리를 지원했죠.
팬들은 팝업 스토어 인근 웨이팅 서비스 존에서 연락처를 등록하고 자유롭게 기다리다가 입장 안내 알림톡이 오면 150명씩 모여서 단체로 입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천과 추위를 견뎌야 하는 줄서기에서 해방된 것으로 웨이팅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1인당 136분을 아껴준 셈이라고 하네요.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없다면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느끼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공항이 아주 좋은 예죠. 국제선 비행기를 탈 때는 출발하기 전에 2~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간혹 공항에서는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어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은 여행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투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듀얼 투어라는 것은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공항에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2023년에 세계 최고의 공항에 선정이 된 창이 공항은요, 세계에서 제일 긴 실내 인공 폭포, 레인 보어텍스, 푸른 정원과 놀이기구를 갖춘 캐노피 파크,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미 그 자체로 관광 명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데는 IT 기술에도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카카오맵에서는 초정밀 버스 동선을 확인할 수가 있죠. 위성 항법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도상에 실시간 버스 위치를 나타내는데 버스 위치를 초 단위로 갱신하고 신호대기 상태, 도로 상황에 따라서 이동 속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가 주문한 음식 그리고 호출한 택시가 언제 도착할지 예상 시간을 분초 단위로 알려주는 것도 이 때문일 거예요. 시간을 편집하고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요즘 소비자들을 위해서 서비스의 개시와 종료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빨리 돌리는 것,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정시를 약속해주는 것입니다. 분초사회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이제 기본이 됐죠. 바쁘게 살게 되면은 뭔가 뿌듯한 것이 있죠. 나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의할 점도 있어요. 노출되는 정보량의 엄청난 팽창성, 그리고 정보가 들이닥치는 속도를 아무 대가 없이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 요한 하리는 우리는 모든 차원에서 깊이를 희생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요한 하리, 영국 저널리스트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사회과학과 정치과학을 전공했다. 중독과 우울, 불안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룬 책 체이싱 더 스크린 비명의 추격. 벌거벗은 정신력 로스트 커넥션즈를 펴냈던 그는 도둑맞은 집중력 스톨런 포커스에서 집중력의 위기를 깊게 파고들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뉴욕타임스와 아마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책의 제목대로 우리는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따라잡아야 하고 늘 SNS, 톡, 이메일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깊이를 가질 시간이 없다. 요한 하리는 깊이를 요구하는 모든 것이 약화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밑으로 침잠하지 못하고 점점 더 표면 위로 가볍게 떠서 부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국 런던의 테이트 갤러리에서 사람들이 작품 앞에 멈춰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2019년 조사에 따르면 8초였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미술관에 갔는데 작품당 보는 시간이 8초라니.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 8초가 지나면 우리는 집중력을 잃어버리죠. 8초. 금붕어의 집중력보다 짧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금붕어보다 못한 이 집중력의 원인은 단연 스마트폰이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캐나다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인 2000년에는 우리의 주의력이 12초였다고 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3분의 1이 줄어서 8초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 지금은 8초보다 훨씬 짧아졌을 가능성이 높죠.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놓아본 적이 있나요? 아마 화장실에도 들고 가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분초 사회 속에서 빠른 속도의 혜택 뒤로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나친 속도와 전환, 그리고 강한 자극,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배회할 공간을 마련해야겠어요. 우리에게는 차분히 사색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분초 사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디토 소비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마칠게요.